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둘째 주, 그러니까 9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시장의 주요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그 6월 둘째 주 미국 시장 주요 뉴스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요. 시장의 핵심 동향, 그리고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분석해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번 주 정말 중요했죠? 맞아요. S&P 500이 6,000선을 넘고 나스닥도 연간 플러스로 전환했고요. 정말 변곡점 같은 한 주였어요. 네, 변동성 지수 VIX도 17 아래로 꽤 내려왔고요. 그렇죠. 크게 보면 미중 관계, 또 인플레이션과 연준, 그리고 AI, 반도체, 중동 리스크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? 네, 먼저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인데요. 9일에 양국 협상단 회의가 좀 생산적이었다. 이런 소식하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죠. 네, 맞아요. 루트닉 상무장관이나 페센트 재무장관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. 구체적인 관세 내용은 어땠나요? 일단 철강 알루미늄에 일괄 25% 관세가 부과됐는데요. 이게 뭐랄까, 당초 우려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예상보다는 좀 낮았군요. 그렇죠. 특히 캐나다 관세율이 원래 50% 예고됐다가 20%로 조정된 게 이게 좀 상징적인데요. 타협의 여지를 보여준 셈이죠. 그렇군요. 물론 중국산에는 기본 20%에 추가 25%에서 총 45% 관세가 붙긴 합니다만 CNN 비즈니스 지적처럼 제3국 우회 수출을 막는 게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아요. 그 우회 수출 문제가 있군요. 네,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5월 개인 투자자들 수익률이 평균 6.9%로 꽤 괜찮았다는 점이에요. 오, 꽤 높네요. 네, 특히 4050 세대는 기술주 중심으로 8.1%라는 높은 수익을 냈고요. 반면에 2030 세대는 그 레버리지 ETF 있잖아요. 거기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이 한 5.6%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. 아, 같은 시장인데도 투자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. 네, 그런 경향이 좀 보였죠. 자, 다음은 인플레이션하고 연준 소식인데요.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. 전년 대비 2.4%, 전월 대비로는 0.1% 상승에 그쳤다고요? 네, 맞아요. 변동성 큰 에너지랑 식료품 빼고 보는 그 근원 CPI도 예상을 밑돌았고요.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죠. 그렇죠.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연준 금리나 기대감이 확 커진 것 같아요. 네, 바로 반응이 왔죠. 당장 10년물 국채 금리가 4주 만에 최저치인 4.357%까지 떨어졌고요. 와, 많이 내렸네요. 네,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6월 FOMC 회의 결과는 어땠나요? 예상대로 금리는 4.25에서 4.50%로 동결했는데요. 그 점도표 있잖아요.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 보여주는 거, 거기서는 여전히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 아, 동결했지만 여지는 남겨둔 거군요. 네.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분석이 나왔는데요. SK증권 윤원태 연구원 분석인데 연준이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시장 둔화 쪽에 더 신경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물가보다는 고용이요. 그럼 어떤 지표를 좀 봐야 할까요? 마침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7천 건으로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. 민간 고용 증가폭 ADP 지표인데 이것도 3만 7천 명 증가에 그쳐서 예상보다 훨씬 작았어요. 아, 고용 지표가 확실히 좀 둔화되는 신호가 있군요. 그렇죠. 이런 지표들이 연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분야, AI와 반도체 쪽으로 가보죠. 엔비디아가 주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145달러 선은 지켰고요. AMD는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아주 강하게 내놨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AI 펀더멘털,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장 동력 자체는 여전히 강해요.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된 점이나 구글 노트북 LLM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들이 인기를 끄는 거, 또 디램 메모리 공급 부족 예상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. 그런데 마냥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요. 아, 네, 맞아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보면 밸류에이션 부담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삼성증권 분석이 있었어요. 밸류에이션 부담이요?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러니까 지수의 기대 수익률하고 안전자산인 국채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게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역전됐다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주가에 이미 미래의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AI 자체의 성장은 좋아 보여도
주가는 이미 그걸 많이 반영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이런 경고음이군요. 그렇죠.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개별 종목 얘기도 좀 해볼까요?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해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확 올랐었잖아요. 네, 4.5%나 급등했죠. 근데 또 다른 분석 보니까 둘 사이 불화가 실제 사업,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 가격 인하나 무이자 할부 정책 같은 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.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네, 엘렉트랙 분석이었죠. 실적 외적인 요인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. 애플도 비슷했어요. WWDC에서 AI 발표가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렸고요. 그렇죠. 애플은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네요. 네, 반면에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랑 AI 인프라 쪽에서 조용히 강자 자리를 다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섹터별로 보면 좀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중동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되고 국제유가가 주간으로 6.5%나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만 유일하게 플러스 1.74% 상승했고요. 에너지만 올랐군요. 네, 반대로 금융 섹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은행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율, NII가 줄어들 거다. 이런 우려로 마이너스 2.04%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아, 금리 인하 기대가 금융주에는 악재군요. 네,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관세 압박 때문에 한국 업체들 주가가 평균 15%나 빠지면서 중국 업체 대비 좀 부진했습니다. 15%나요? 타격이 컸네요.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오랜만에 반등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, 네. 뉴스맥스가 지수에 편입될 거란 소식도 있었고요. 다만 이 반등은 뭐랄까 기업 실적 개선 같은 펀더멘털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나 헤지 펀드들의 숏 커버링, 그러니까 공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 영향이 좀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.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군요. 네,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이번 주는 미중 관계 개선 기대나 인플레이션 둔화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지만 동시에 AI 반도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섹터별 차별화, 지정학적 변수 같은 여러 요인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정말 시장이 중요한 어떤 전환점, 변곡점에 서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단기적인 뉴스에 따른 변동성하고 또 AI나 에너지 전환 같은 더 큰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.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같이 움직이는군요. 그렇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시적인 힘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면서 새로운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는지 이걸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단기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. 네,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겠네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. 자료에 에드 야데니의 전망도 언급됐었죠. S&P 500 지수가 2029년에는 만에 도달할 거라는 상당히 대담한 전망인데요. 이런 단기적인 헤드라인 뉴스 너머에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당신의 투자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들, 예를 들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라든지 에너지 수요 변화 같은 것들은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